이제 복대리입니다. 복. 다시 간다는 의미. 다시 복대리. 다시 복. 자, 그래서 복대리에 대해서 보는데 별표 2개죠. 자, 이게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5번 정도. 그래서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때가 됐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에 대해서 봅니다. 내용에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예요?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복대리. 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X 부동산 1억에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요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라 했어? 본인. 이 사람이 누구요? 대리인. 자, 그래서 이제 행위를 하면은 병하고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그랬어요? 본인한테 간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대리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손뭉디, 다리뭉디, 마디마다 다 빠졌어요. 그러면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선임해야 되지. 누구를? 얘 이름 뭐라고? 그렇죠. 복대리인이라고. 오케이? 자, 한번 또 재밌는 거 갑시다.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코로나19 걸렸어. 예? 맞죠? 그러면 행위할 수 있어 없어? 행위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선임해야죠. 전화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으니까 복대 선임하면 안 되겠냐 했더만은 본인이 허락한다. 그럼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부득이한 사유고, 오케이? 그다음에 또 본인이 또 뭐 할 수 있어? 본인이 승낙할 수 있습니다. 승낙이나 허락이랑 같은 말인데 뭐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승낙하면은 복대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행위를 하면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또 본인한테 간다고. 이게 복대리야. 여기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이제 봅니다. 성질. 복대리의 성질. 자, 이게 8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항상 임의대리이다. 항상 같은 말이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임의대리이다. 이거 맞나요? 틀렸나요? 맞죠. 대리인은 어떻게 됩니까? 대리인은 법정 대리도 있고 임의대리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선임한 복대리는 항상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복임행위. 복임행위로 선임이 되느냐, 아니면 대리행위로 선임이 되느냐, 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 복임행위로 선임되는 거죠. 복이 뭐야? 복대리를 임명하는 행위로 선임됩니다. 대리행위로 선임되는 게 아니고, 이게 17회 때 기출지문이야. 17회 때.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하냐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인데, 자, 일단 복임행위로 선임됐다고 해야 되는데 대리행위로 선임된 본인의 대리이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대리행위 아니고 복임행위로 선임된다고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또 나옵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대리인의 대리인이냐, 요거 시험에 포인트예요.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비교. 자, 본인의 대리인입니까? 자, 보세요. 본인의 대리인 이유가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가더라? 본인한테 가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야. 자,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얘기는 대리인의 효과가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리인의 효과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고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가잖아.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됐어요.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갑니다. 6번째. 자,
자, 그리고 일단 요걸 이제 요 개념을 잡아서 우리 판서 노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 대리는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선임한? 대리인이 선임. 선임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합니다.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지문을 시험에 한두 번 낸 게 아니에요. 매번 복 대리 내면은 무조건 나온다고 이거. 예? 자, 대리인의 선임하는데 만일에 본인이 선임을 했을 때는 이때는 뭡니까? 복 대리인이 아니고 대리인이지. 그래서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고 누가 선임해야 된다고? 대리인이 선임해야 돼. 우리는 이거 뭐 한 끗 갖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시험에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구분해서 하고 있다고. 효과가 누구에 들어갑니까? 본인이 들어가니까 효과가 대리인이 들어간다고.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옴미가 있습니까? X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 효과가 누구에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복대리 끝이다 진짜. 알겠죠? 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이게 가장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3월달 모의고사에 나올 거예요 무조건 이거. 아직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또 6번째로 갑니다. 또 대리권의 범위가 크냐? 필기는 다 거의 돼 있죠. 대리권 범위가 크냐? 복대리권의 범위가 크냐?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게 큽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크거나 같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복대리권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대리권에 의존하잖아. 그래서 대리권이 뭐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을입니다. 을. 정을 복대리인으로 선임 후에도 을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 을의 대리권은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임하더라도 얘가 행위를 해버리면 효과 또 누구 들어갑니까? 본인이 들어간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줄을 그냥 놔둔 거예요 이게. 오케이?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 없다? 선임해도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오케이? 선임해가지고 얘가 행위를 하더라도 효과가 본인이 들어가고, 얘 선임했지만은 얘가 대리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을의 대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됐죠? 자, 이 8가지가 복대리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면은 4번으로는 단독으로 나왔고 1번은 시험 지문에 나왔었어요. 이 복대리가. 그래서 5번 나온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내면은 단독 문제 내면 무조건 여기서 2개 냅니다. 2개 내지 3개 냅니다. 알겠어요? 덥죠? 좀 꺼도 됩니다. 꺼도 됩니다. 네. 네, 꺼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가서 복인권과 책임입니다. 자, 복인과 그 책임인데, 자, 요거는 이제 120조부터 122조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복인권과 그 책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임의대리부터 볼까요? 임의대리. 자, 을이 임의대리입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이 복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자, 갑이 있잖아요. 을한테 뭘 했습니까? X부동산 1에 팔아달라 했죠? 맞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을이 함부로 본인의 허락 없이 정을 선임해가지고 행위하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대리권 수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 누구한테 했어? 을에게 했잖아. 그럼 을이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놈 정이 와서 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맞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뭡니까? 이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복인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복인권이 뭔데? 복대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안 어렵죠? 복인권, 복대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원칙 없어요. 그런데 예외.
예배 저기 적어놨죠? 적어놨어. 무슨 사유했을 때? 부득이한 사유했을 때. 부득이한 사유 종류 뭐 있습니까? 뭐 교통사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메르스 이런 것들 걸리면은 그렇죠? 네, 걸립니다. 여러분 그죠? 메르스 이런 거 돌아가시잖아요. 코로나 이거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 못 받아요. 화장해가 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런지 알죠? 전염될까 싶어가지고 화장 다 해가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땅에 묻을 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어디로 가지 말고 서울 경기도 쪽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울산만 좀 있어야 알겠죠? 울산만. 네.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뭡니까? 못 내려게 해야 됩니다. 지금. 자,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 왜냐하면 지금 70% 이상이 지금 서울 경기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뭐 서울 애들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맞죠? 그 나이트 클럽도 뭡니까? 새벽 5시에 못하게 하니까 5시부터 나이트 클럽 하대요. 와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 생각을 했지? 옆발상이죠. 옆발상. 할 말이 없더라고. 역시 대단하다. 네? 우리는 이게 시킨 대로 하잖아요. 맞죠? 네, 시킨 대로 하잖아요. 자, 하여튼 욕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하여튼 나도 그 뉴스 나오면서 보니까 정말 잔머리 대가구나. 그 유흥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불쌍하죠. 그 사람들도 뭐 이해를 못하니까. 자, 일단 봅시다. 자, 하여튼 교통사고 코로나19 걸리면 부득이한 사유로 이렇게 됐을 때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돼. 그러면 요때 복대는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정선임하면 안 되겠나 좀 했더니 본인이 뭐라 그래라 했단 말이야. 뭐 선임 되는 거지? 야, 그 얘기라고 이해하면 돼. 본인이 승낙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외우지 마. 자, 보세요. 이거 누가 선임했어? 대리인이 선임했잖아. 선임했으니까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선임 감독상에 책임진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책임은 어떻게 된다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누구한테 집니까? 본인에게 진다고. 의리갑에게 진다고. 이해되고 있죠? 지금 이해되고 있으면 지금 법좀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합니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뭡니까? 120조, 121조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122조 갑니다. 법정대리. 자, 법정대리는 복인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자, 우리가 언제나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돼. 외우지 말고. 자, 우리가 이제 애가 태어나자마자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뭐예요? 법정대리인입니다. 예? 애가 누굴 패붙다. 누가 불려갑니까? 법정대리인 불려가죠.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자주 이제 학교로 왔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책임지라고? 무과실 책임지라고. 부모님은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지잖아. 여러분 자녀가 너무 곱게 자라고 뭡니까? 사고도 않고 자라니까 이런 일이 이해 못하잖아. 예? 자, 그래서 법정대리는 애가 태어나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야. 여기서 책임을 져야 돼. 무과 책임을. 그래서 언제나 어떻게 됩니까? 선임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책임은 뭐라고?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단 말이에요. 선임할 수는 있어.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그래서 책임은 뭐예요?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이라고.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법정대리인 또 교통사고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코로나 걸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코로나 걸릴 수 있잖아. 코로나19. 예? 걸릴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무슨 사유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경감해서 까줘서 뭐 한다고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집니다. 알겠어요? 이게 122조 내용이야. 알겠어요? 어제 뭡니까? 여러분 강의하기 위해서 어제 밤새도록 법정을 외우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뭡니까? 어디 내용이다? 자, 복인권과 그 책임 내용이고, 마지막 내용이 이제 소멸입니다. 소멸. 복대리의 소멸. 자, 우리가 127조, 128조 했는데 127조가 뭐였습니까? 본사대사, 이거 맞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의 소멸사유입니다. 본사,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성년 후견 개시했을 때. 됐어요? 자, 여기다가 복자 붙이면 돼. 복사, 복파, 복성이야. 아시겠죠?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얘도 소멸하니까 그 되고, 복대리인 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입니까? 법정 대리입니까? 항상 무슨 대리인? 조합해놔줘요. 항상 임의 대리인이잖아. 그럼 임의 대리 특유 소명사인 첫 번째 뭡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어. 뭐가 소멸하면 저기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하더라. 오케이? 자, 이게 소멸사유까지 내용이다. 자, 이게 책의 내용 전부 다입니다. 됐죠?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줄 긋기만 하면 됩니다. 자, 95페이지 복대리입니다. 복대리는 첫 번째 줄. 복대리는 첫 번째 줄.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찾았습니까? 첫 번째 줄. 선임한. 자, 선임을 누가 한다고? 대리인 선임해야 돼. 만일에 본인이 선임하면은 복대리가 아니고 대리인이라. 그래서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다? 현관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2번의 포인트는요.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수권행위다. 자,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한 행위는 뭡니까? 복대리를 선임한 행위를 복임행위를 하지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 해놨죠? 복대리를 선임한 행위는 뭡니까? 복임행위지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갑니다. 동그라미 3번. 3번.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해놨죠? 첫 번째 줄에. 거기죠. 저기 해놨잖아.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거 줄 것이면 돼. 자,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으로 가서 4번 갑니다. 복대를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거기 현관펜 놓으셔야 돼. 자, 복대를 선임해도 의뢰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인권과 그 책임으로 가는데 법정 대리부터 가는데 법정 대리인은 동그라미 1번 해놨죠? 동그라미 1번의 법정 대리인은 현관펜 딱 해놓고 바로 밑에 줄 끝에 가니까 언제나 복인권 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즉 줄 거면 돼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데 맨 끝에 가면은 무슨 책임이 되어 있습니까? 무과실 책임. 현황펜. 자,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은 자, 애가 태어나서 좀 하다가 잘못하더라도 누가 불려갑니까? 여러분 불려갑니다. 우리 딸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를 닮아가. 아주 건강합니다. 아시죠? 아주 건강합니다. 예? 아주 건강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래서 얼굴도 뭡니까? 색깔이 뭡니까? 저하고 피부 색깔도 비슷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뭐 여기 놀다가 이게 밀었는데 다쳐가지고 누가 불려갔다고? 법정 대리인 불려갔다니까. 알죠? 무슨 책임지러? 무과실 책임지러.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자,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이거입니다. 여기. 자, 어떻게입니까? 법정 대리인 또 무슨 사유가 있으면 그거 나오죠? 경감에서 무슨 책임진다고? 선임 감독사의 책임진다. 돼 있어요? 122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 복임과 그 책임을 합니다. 자, 임의 대리인은 끝에 갑니다. 끝에 가니까 원칙적으로 찾았어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다만 밑에 가서 부득이한 사유 나와요? 중간에 질병, 코로나19 위반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선임할 수가 있다 없다? 두 번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임하는데 무슨 책임집니까? 의리병을 선임했잖아. 의리병을 선임했잖아. 본인 갑에 대해서 선임한 거에 대해 책임져야 돼. 선임했으니까 감독해야지. 선임 감독사의 책임을 진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갑니다. 줄 것이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야 돼. 121조 2항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자, 본인의 지명입니다. 행간편. 누가 지명했어? 본인이 지명해서 지명했어. 그러면 을이 지가 뭡니까? 결정한 게 아니고 누가 지시했어? 본인이 시킨 대로 선임했단 말이야. 맞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의 통지의 해임을 태만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줄이면 본인이 지시해가지고 정을 선임하라 해가지고 을이 선임만 해줬어.
그러면 제가 잘못한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와서 뭐라 해도 내가 뭐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제가 있는데, 을 보고 이제 뭡니까? 을 보고 정선임 하라고 했는데, 정선임을 하고 난 다음에 행위를 했는데, 정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잖아, 본인이 시킨 대로. 뭐 책임지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아까 무슨 책임이 있어? 감독상의 책임이 있잖아. 그 태만하거나 게으르할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어. 그래서 태만하거나 게을리하지 않을 때만 책임진다 이 말이야. 게을리하지 않으면 책임져 안 져? 안 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만 체크하시면 돼요. 넘기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상세 정의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밑에 복대리인의 지위입니다. 123조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현관펜 누굴 대리한다고요?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자 2항 갑니다.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업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복대리인 또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업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본인의 대리인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까지 적으시면 되고요. 자, 양갈 2번 항상 임의 대리인이다 체크하시고 복대리인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 그리고 어디에 의존한다 그랬어요? 대리권에 의존하잖아.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복대리권 소멸한다 했죠? 그게 이제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 것이고 맨 끝에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양가로 4번 복대리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업무 가진다 했지? 123조 내용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서 복대리인은 복인권 있습니까? 자, 7번 보세요. 복대리인이 여기 와서 이제 보세요. 복대리인이 선임하면은 복대리인이야. 한 번 더 가면 복대리인. 알겠어요? 자, 한번 볼게요. 복대리인은 복인권이 있을까 없을까? 자, 7번 보세요. 자, 이거 외우지 말고 이것도 외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이해만 하면 돼. 복대리인 항상 무슨 대리인? 그럼 임의 대리인 원칙 선임할 수 있어 없어? 왜 지금 임의 대리인 이래 했지? 다시. 복대리인 항상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 선임할 수가 없잖아. 무슨 경우에 임마? 이럴 때만 된다 이 말이야. 복대리인 복인권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가 쭉 오는 거라 이게. 예? 그거 줄 겁시다 그러면. 밑에 가서 자, 밑에 가서요. 동그라미 2번에 동일한 권리 업무가 있다는 걸 했고 바로 밑에 가서 다만 복대리는 항상 임의 대리인이므로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등한 사유 있을 때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됐죠? 됐습니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복대리의 소멸, 일반적 소멸 사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했죠? 자, 대리관계의 소멸,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내용은 자체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면 되고, 자, 이제 기본 예제 갑니다. 복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맞습니까? 123조 아까 1항이죠.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2번은 이게 2년 전의 문제입니다.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해서 복대리를 선임 복대리인 승낙받아서 선임하더라도 무슨 책임이다 그래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했잖아. 자,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지. 틀리면 안 되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 사망한 경우 누굴 선임했다고? 복대리를 선임한 후에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면 복대리권도 소멸을 한다.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지. 그 다음에 4번 복대리 대리행위에 대해서 표현대리 관련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복대리가 어디에? 표현대리 적용됩니다. 자, 뒤에 가면 배웁니다. 126조 할 때 배웁니다. 월권대리 할 때. 5번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법정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했잖아. 그 맞는 질문이야.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선임할 수 있는데 책임은 무슨 책임인다고?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해야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네, 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법조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다 나온다, 복대리는.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복대리는 끝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됐고. 자,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무권대리로 갑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무슨 대리 내용이냐면 유권대리입니다. 대리권 수요가 있었고 난 다음에 행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고, 이제 배우는 게 무슨 대리다? 이제 무권대리다고요. 대리권 수요도 없는데 대리 행위를 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면 한 문제 나오고 세 문제 나오면은 여기서 두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나왔을 때. 오케이? 자, 근데 30, 100 기출 문제 같은 경우 여기서 두 문제, 여기서도 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비율이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고? 여기 뭐 무권대리. 왜 그럴까? 대리권이 줬으면 대리가 그대로 행위하면 되잖아. 이건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근데 대리권도 없는 놈이 팔아 제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겠죠? 요렇게 죽여야 된다, 저렇게 책임지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죠? 자격증 따고 한번 나가보세요. 임마 대리권도 주지 않는 팔아 제꼈습니다. 여러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마는 어야 되고요,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요, 이게 책임져야 됩니다.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시험 포인트 이거라고. 알겠죠? 무슨 대리? 무권대리입니다. 자, 그래서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눠집니다. 표현대리로 나눠진다. 자, 그래서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보고 뒤에 표현대리를 본다. 왜냐하면 협의의 무권대리 내용이 표현대리 내용이 준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대리를 먼저 정리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앞에 보도록 할게요. 98페이지. 무권대리죠?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한 것을 무슨 대리 한다? 무권대리 한다. 그 밑에 무권대리 구별 몰라도 됩니다. 밑으로 가서 협의의 무권대리 나오죠? 별표 몇 개 되어 있습니까? 3개입니다. 진짜 3개입니다. 이거는 거의 매년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 네? 이거 모르면 그냥 무권대리 끝났다. 대리 파트에서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나온다. 무권대리. 자, 그런데 어렵지는 않다. 쉽다. 자, 어디 편입니까? 판서노트 24페이지. 협의의 무권대리로 갑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자, 그러면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 보도록 할게요. 자,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1억짜리인데, 자, 일단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을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예? 1억짜리 부동산을 1억 5천만에 팔 수도 있습니다. 대리권 수요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아들이. 예? 그런데 5천만에 팔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야. 법조 만들 때 아버지 재산을 아들 놈의 새끼가, 새끼 맞죠? 내 새끼 한단 말이에요. 새끼. 이 새끼가 여기 아니에요. 예. 자, 새끼가 1억짜리 1억 5천만 팔았어요. 그럼 내가 돈 받는 금액이 얼마야? 얘로부터 받는 게 1억 5천 받지? 기분 좋아 안 좋아? 이때 나오는 게 내 새끼가 나오는 거야. 내 새끼죠. 잘했지? 그리고 당장 얘는 뭐 시켜야 돼요? 공인중개사 홍보 시켜야 됩니다. 기가 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런데 1억짜리를 얼마에 팔았어? 5천만 팔 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호로새끼가 되는 거예요. 호로새끼 내 새끼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이제 갑의 효과 이렇게 납니다. 갑의 효과.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그러면 1억짜리를 1억 5천에 팔았다 하면 아버지는 뭡니까? 얘가 물어보거든.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최고의 최고. 아래 채자에다 고할고 물어보는 거야. 네? 물어봤을 때 대답 뭐 하겠습니까? 쫓아가서 추인합니다. 쫓아가서. 추인이 뭐냐면 앞에 행위 인정하는 인자에도 추인이 밀추자거든.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나가겠다는 게 추인입니다. 그럼 뭐 하겠어 이거? 추인하겠지? 예? 근데 1억짜리를 5천만에 팔았다. 물어봤어. 얘는 뭐 하겠어? 추인 거절하겠지? 예? 계약 안 한다 이 말이야. 추인 안 한다 이 말이야. 거절해버려. 추인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무효를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본인의 추인이 어떻게 되고 추인 거절이 어떻게 되고 이 추인에 대해서 상세히 배우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본인이 뭐 할 수 있느냐 배웠잖아. 본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이지.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잖아. 무슨 권이 있다? 최고권. 자, 이 시험의 포인트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입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최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각종 최고와 거절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어떻게 됩니까? 1억짜리를 얘가 1억 5천에 팔거나 1억 5천에 팔았다.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이 사기당한 느낌이 들면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처리하려고.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장려돼서 없었던 걸 하자라고 하려면은 지는 어떻게 돼? 깨끗해야 돼요. 선의만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갈 때 반드시 철선 두고 가야 돼. 에? 시험에 5번 넘게 나왔어. 6번 나왔어. 6번. 철선. 10년 동안 5번 나왔어. 철회는 하려면 지는 어떻게 돼? 선인 거.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시험이 잘 내었네. 잘 내요. 그래서 30회 때 나왔어 또. 최고는 뭡니까? 선의의 경우만 최고할 수 있다. 옵니까 있습니까? 철선을 기켜야 돼. 철선.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철선 들고 가. 제발 좀. 알죠? 시험에 진짜 잘 된다. 알죠? 철선. 알죠? 철선. 철에는 뭐만?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알겠죠? 선의. 자, 그래서 철에는 선의만 된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와 철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예요?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액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 액션. 자, 근데 물어봤는데 얘가 추인한 게 아니고 추인 거절해 버립니다. 얘 뚜껑 열리죠? 그럼 얘도 뭐 보호해 줄 게 있어야 되잖아. 죽이러 가야지. 맞죠? 니는 대리권도 없는데 있다고 해가지고 사기친 거잖아. 니 죽어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135조에 법에 135조에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줬더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러 갑니다. 병이 누구한테? 을에게. 그러면 요거 선택은 누가 합니까? 이행 책임을 묻던 손해배상 책임을 묻던 요거는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은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한다고. 상대방이 여기서 누구야? 병. 그래서 선택 누가 하는데 라면 시죠? 상대방. 오케이? 이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다. 사기와 다른 제도에 관계할 때 사기와 착오,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 사기로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든지 위법성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무슨 적으로 한다? 선택적으로 한다. 들어봤어요?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 됐어. 일주일. 주말에 민법 봤을 거라 생각하고 이틀도 안 됐어요. 맞죠? 그때 했었어. 그때 쉬워. 이것도 쉬워. 자, 그래서 됐어. 자, 그래서 상대방이 선택한다. 이걸 묻든지 이해하라고 부동산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 못 넘긴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고 누가 한다고? 상대방이 선택해서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묻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 개가 있지만 상대방은 어디 됩니까? 지는 깔끔해야 됩니다. 선의이고 무과셔야 돼요. 그리고 을이 어떤 상태야? 대리권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온다고. 법조문 135조에 을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된다고. 증명하면 유권대리잖아. 증명 못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을이 상태가 어떠냐면 능력자야 됩니다. 행위 능력자.
만약에 제한능력자이면 책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행능자입니다. 그러면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얘들은 뭡니까? 상태가 좋은 애야, 안 좋은 애야? 안 좋죠. 그러면 얘들 보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인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추인이 되면 확진적으로 유효가 되잖아. 그럼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병이. 그럼 추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지도 뭐 해야 돼? 처리하면 안 되죠? 처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현 대리가 되면 안 됩니다. 표현 대리가 되면은 본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건 빼더라도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 책에 이 본인에 대한 효과 해놓고는 막 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최고권과 철회권 하면서도 내용 엄청나게 해놓고 여기도 엄청나게 해놓고 그래가 한 4페이지, 5페이지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핵심이 요거라고. 자, 협의 무근대는 뭔데?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지겠지? 호로새끼? 어? 머릿속에 협의 무근대라면 뭐라고? 호로새끼라고 적어놓으세요. 타이틀에. 협의 무근대리 뭡니까? 호로새끼.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 수여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허락도 없이 재산을 팔아지겠단 말이야. 이렇게 잘 팔 수도 있지만 못 팔 수도 있죠. 잘 팔면 본인이 뭐 한다고? 추인하지. 못 팔면 추인 거절하지. 자, 이랬을 때 상대방 어떻게 물어볼 거 아니야? 최고권. 마음에 안 들면 지 처리할 수도 있죠. 여기 개념이라고. 자, 그런데 물어봤는데 추인이 아니고 추인 거절당하면은 벽은 뚜껑 열리죠? 누구 죽이러 간다고? 그걸 죽이러 갈 때 135조 들고 간다고.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선택한다고요. 됐어요? 요 개념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정리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도 요거 보고 가야 돼. 시험에 5번 나왔죠, 이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최고했죠? 물어봤는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입니까?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면은 발하지 않으면은 추인 거절로 본다. 시험에 추인한 것을 본다. 시험에 5번 넘겨놨어요. 10년 동안 5번, 10몇 년 동안 6번 나왔습니다. 이거. 알겠죠? 자, 물어봅시다. 이거. 응? 자, 우리 그걸 외워보자고. 이거 이해를 해보자고. 외워지만 이해를 해보자고. 131조가 정말 중요한 법조문인데, 대리권도 없는 이 팔아지겠습니다.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대답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대리권 수요도 하지 않았는데 뭐 팔아지겠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죠.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 뭐예요? 거절입니다. 물어봤는데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 거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제 홈쇼핑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봐요. 이거 보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게 있어. 그 와이프 보고 얘기합니다. 야, 저거 사자. 계속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봤는데 답 안 하면 뭐예요? 사란 얘기야? 사지 말란 얘기야? 거절이야? 추인이야? 그렇죠.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 거절이야. 아시겠죠? 물어봤는데 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인가 추인 거절입니까? 추인 거절로 본다고. 그래서 뭐라고? 무효다 말이야, 무효다. 아시겠죠? 네, 됐어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그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예요? 거절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또 있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확률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때 도달주의거는 받지 못하면은 수익을 거절하고 답지 못하면 거절.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 거절이야. 자, 우리가 이제 30회 때 시험 나왔던 게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가 거절이야. 알죠? 그럼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 거절! 옆에 원장님 홈쇼핑 사례 딱 적어놓던지. 아시겠죠? 물어봤는데 지는 좀 사면서 맞죠? 나는 앙소하고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 거절이야. 아시겠죠? 어떻게든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 집합건물법 가서 재건축가에서 물어볼 때 그때 할 때 다시 또 계속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책을 갈게요. 98페이지. 협의의 무권 대리인데 밑에 내용 볼 필요 없고요.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서 무권 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자, 나왔죠 이게? 뭐부터 나온다고? 본인부터 나온다고. 자, 본인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130조 한번 볼게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은, 자, 대리권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무권 대리인 아닙니까? 대리인 한 자가, 자, 대리한 행위는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효력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협의 무권 대리는 안 생긴다. 그거 줄 것이고. 자, 이제 2번에 추인권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보세요. 우리 판소노트에 추인 딱 해가지고 쭉 해놨죠? 네, 한번 볼게요. 자, 추인은 무슨 권입니까? 형성권. 추인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이것도 어디서 했냐? 판소노트 1페이지 한번 펴봐요. 판소노트 1페이지. 판소노트 1페이지 가니까 별표되어 있는 거 찾아.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 나옵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나오잖아. 동철이가 상추 추인입니다.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고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권이다?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추인 옆에다가 뭐라 적어놔야 돼요? 24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돼. 그래서 추인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이고 또 적어 놓읍시다.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형이다. 그 다음에 다시 24페이지 옵니다. 자, 24페이지 오면은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22회 때 시험에 추인은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시험 나온 적이 있어. 오미가 있습니까? X라고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추인하면은, 자, 칠판 보세요. 자, 설명 갑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을과 병이 대리행위를 한 날짜가 5월 1일인데 추인한 날짜가 6월 1일이야. 그러면 5월 1일까지 만다고요? 소급합니다. 그래서 추인은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급하는데 법조문에 제3자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고 되어 있어. 아시겠죠? 소급하더라도 소급이 뭐야?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야. 소급이. 알겠죠? 자, 그럽니다. 그래서 소급효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 2개예요. 자, 일부 추인입니다.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 추인한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봤는데, 내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하고 요거 추인하고 요거 할게. 그럼 지 좋은 것만 추인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일부 추인이 안 돼. 근데 상대방이 막 그래 보라. 상대방이 뭐 하면 동의하면 돼. 알겠죠? 이 판례도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이거 알죠? 그래서 일부 추인이 안 되는데 상대방이 뭐 하면, 그렇죠,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일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 말이야.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추인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 5가지인데 책에 그대로 되어 있다. 근데 줄 거 줘야 되죠. 자, 봅시다. 어디가 핵심인지 갑시다. 자, 어디로 가냐면요, 99페이지에 지금 본인의 추인권의 별표 딱 해놔야 돼요. 자,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자, 그래서 의의 본인의 추인권은 두 번째 줄 법률 효과를 줄 거면 돼요. 자기에게 기소시키려 하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고, 니은번의 법적 성질은 두 번째 줄 끝에 가서 형성권이다 돼 있죠. 그 앞에 보면 단독행위고 나와 있죠. 자, 단독행위인데 무슨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형성권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추인의 상대방 별표를 정해 주십니다. 자, 추인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병인테 할 수도 있고 밑에 무권 대리인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그럼 어디 현관표 넣냐면 추인의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요 그림이 있어. 자,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도 있고. 요렇게 해놨죠. 요렇게 딱 이렇게 해놨지. 추인은 무권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 전득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오케이? 추인의 의사표시는 은인한테 할 수도 있고 병인한테 할 수도 있고 승계인, 정인한테 할 수 있다는 거 현관표 딱 읽으시면 돼요.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바로 밑에 줄 갑니다. 세 번째 줄. 추인이 있으면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 본인은 상대방의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인의 효력은 언제 생긴다고요? 상대방이 안 때 생깁니다. 안 때 생긴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자, 바로 밑에 갑니다. 추인의 방법입니다. 끝에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했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일부를 받은 경우,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묵시적 추인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번에 가서 장기간 방치한 것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요 판례는 3월달에 그냥 살짝 설명해 줄게요. 자, 간단히 넘어갑니다. 요거는. 자, 우리 시험에는 그 밑에 있는 얘가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 밑에가 나온 건 뭔데? 묵시적 추인 됩니까? 묵시적 추인 됩니까? 추인은?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이때까지. 그 밑에 판례가 나온 적이 없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자, 우리 시험에 추인은 명시적으로 가능하고 묵시적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하냐?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옴미가 있습니까? X라고. 그밖에 나온 적이 없어. 그 밑에 판례 내용은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참고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넘기면 D번에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부 추인하거나 나와있죠? 끝에. 일부 추인하거나 내용 변경 추인할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뭘 얻지 않나? 상대방이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동의 얻으면 유효다 이 말이에요. 왜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갑이 내 요거 추인하고 요거 추인 안 하고 요거 추인하고 요거 안 할게 라면 지 좋은 것만 추인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해야지 일부 추인이 된다고. 원래는 안 되는데. 알겠죠? 그럼 왜 이렇게 일부 추인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상대방이 해야 할 수가 있거든. 그 동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서 미연번의 별표도 해놓으셔야 돼. 자, 우리가 계약 시에 소급의 효력이 생긴다. 추인하면 뭐라고요? 소급에서 생기는데 제3자 권리를 해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13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 된다 하면 돼요. 그게 첫 번째 판례인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에요. 있다. 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는 것만 보시고 밑에 내용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이제 추인 거절이죠. 지금 이때까지 뭐 했었어요? 추인에 대해서 했잖아. 이제 추인 거절 보는 거야. 추인 거절하면 확정적으로 뭐가 됩니까? 두 번째 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찾았습니까? 그게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추인 거절의 상대방도 똑같아. 누구 됩니까? 추인 거절할 때. 자, 판소부터 보세요. 판소 보니까 추인하고 추인 거절을 이렇게 줄 딱 끊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잖아. 아따 뭐 추인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추인과 추인 거절의 상대방은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정도 된다고. 오케이? 됐어요? 자, 추인과 동일하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D급번의 별표입니다. 자, D급번의 별표. 무권대리 상속입니다. 단독 상속. 본인을 단독 상속한다. 현관에 딱 해놓고. 자, 이게 시험에 31회 때 나왔잖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1억짜리 부동산을 아들로 새끼가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무슨 새끼? 호로 새끼. 좀 알고 이제 좀 따라오네. 호로 새끼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아버지 충격받아서 쓰러졌습니다. 그 전에도 많이 했거든 벌써. 그래 아버지 충격받아가 쓰러져가 상속이 개시됐어. 근데 잔재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무슨 상속 받았다고? 단독 상속. 오케이? 단독 상속 받았어. 받아보니까 1억짜리 5천원 팔았으니까 잘 팔았어 못 팔았어? 기분이 안 좋죠? 가서 이랍니다. 가서 단독 상속 받고 우리 판서 노트에 딱 적어놔야 돼. 무슨 상속? 단독 상속 받았고 난 다음에 얘가 얘한테 가서 야 추인 거절할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왜? 금반응의 원칙이라 하는데 앞에 한 말하고 뒤에 말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신의칙 위반이라고. 그래서 추인 거절할 수가 없어. 그리고 병 앞으로 된 등기도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죠? 왜? 병이 확정적으로 취득해버린다고. 앞에 했던 걸 바꿀 수 없다고 말을. 됐어요? 등기 말소가 없었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5천만 더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이거 적어놔야 돼. 판소대. 무슨 상소했을 때는 단독 상소했을 때 추인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가 1억짜리를 5천만 원 지금 팔아놓고 지금 상소 받아보니까 너무 불리하니까 가서 5천만 원 내달라고 5천만 원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 내용을 거절해가 무효로 만들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앞에 한 행위를 뒤에 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말 바꾸면 안 돼. 금반응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칙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독 상속하는 경우 맨 끝에 바로 밑에 줄거놓고 본인의 지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다 행간표 놓으시고 무슨 거절 못 한다고요? 추인 거절할 수 없고 바로 밑에 금반응의 원칙이나 신의칙상 반하여 허용될 수도 있다 없다? 등기 말소해달라는 거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러면 단독 상속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 부동산이 병 앞으로 등기됐다 해서 말소 청구할 수도 없다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옆에 판례 보기가 그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고 상대방에 대한 효과입니다. 자, 이때까지 본인 봤어. 이제 상대방 보는 거야. 상대방이 무슨 권이 있습니까? 세 번째 줄 최고권과 철회권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제 1번에 최고권의 현관표 넣으시고 131조 별표 2개 넣으셔야 됩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줄 것이고 대리권 없는 자가 무권 대리인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대방 현관표 넣으시고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말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최고할 수가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자 현관표 넣으시고 발신주의입니다. 발하지 아니할 때는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됐어요? 자, 우리 판소도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판소도 19페이지. 19페이지 보니까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나옵니까? 네. 제사무체 승격 있습니까? 발신주의? 네. 제사무입니다. 무.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을 때 본인 측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발자 나왔잖아. 무슨 주의 취하고 있다? 발신주의.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판소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24페이지 참조죠. 24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신주의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봅니다. 자, 우리가 101페이지의 기업분에 의해서는 두 번째 줄에 줄 것이고,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독촉하는 걸 말한다고 최고라 하고, 니은번의 별표. 자,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이나 본인의 법정대리인 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줄 것이고. 최고 물어보는데 무권대리인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니 어떻게 할 낀데 추인할 끼가 말 끼가 물어보잖아.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본인 감인테 해야 되지. 어른은 뭡니까? 대리권도 없으면서 팔아새끼 내니까 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얘가 결정권이 없다고 어린이. 최고는 누구한테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되고 누구한테 할 수 없다? 무권대리한테 할 수가 없다고요. 얘는 뭡니까? 죽을 준비해야 돼요. 몽둥이 준비해야 돼. 몽둥이.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새겼잖아. 몽둥이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 협의 무권대리 나오면은 갑이 말할 수 있느냐, 병이 말할 수 있느냐. 뭐 얘가 추인 거절했을 때 얘 죽이는 방법이 있지. 얘가 뭐 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얘 뭐라 했어요? 호로 새끼. 이 호로 새끼 할 수 있는 거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최고할 때 누구한테 물으면 안 돼? 결정권이 없는 은한테 물을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효과 갑니다. D급분의 별표. 물어본 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현관편이죠. 추인 거절입니다. 위에 추인해놓고 X. 추인해놓고 X. 자, 134조 갑니다.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인데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처리할 수 있죠. 뭐까지? 추인 전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의 대리권이 없음을 안 떼줄 거 놓고 악이잖아. 악의는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럼 뭐만 된다고? 선의만 돼. 그래서 옆에다가 철선 줘놔야 돼. 철의권 옆에다가 선의만 딱 줘놓으세요. 선의만. 철선. 자,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두 번째 줄에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행위죠. 두 번째 줄. 있어요? 두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니 넘어가서 상대방은 뭡니까? 철회는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 안 하겠다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효과에 가면 처리를 하면은 뭡니까? 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해놨잖아.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는 게 철회하면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처리가 없어야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무권 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 나와 있는데 법주문 한번 읽어볼게요. 135조.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출구시고 대리권 증명 못했어요. 무권 대리인이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자 1번 해야 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다. 1번.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다. 2번. 그러면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 쉬우십니다. 계약에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알거나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무권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죠. 그 반대로 가야 돼. 그럼 책임 물으려면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능력자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이 없음을 여기 나왔잖아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때는 책임 물을 수 없다 했잖아. 책임 물으려면 반대로 가야 돼. 악의 반대가 선의 또는 반대가 이고 과실 반대가 무과실일 때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네, 됐어. 이거 그냥 넘어가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기역부터 미음어까지가 저기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내용. 자, 묶어 놓으시고 책임은 뭡니까?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것이야 돼요. 무과실 책임 찾았습니까?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제3자의 기망행위에 있다 하더라도 무권대리 책임은 무조건 져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무권대리는 착한 놈입니까? 죽일 놈입니까? 내가 물어본 게 착한 놈이 죽은 나쁜 놈 하면 안 되고 착한 놈입니까? 죽일 놈입니까? 죽일 놈이지. 죽일 놈. 예? 이런 나쁜 짓을 했는 나한테 뭐 책임 면하게 하거나 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무과실 책임 만들어놨다고. 합리적이죠? 대리권도 없는데 팔을 찍겠는데 이 사람에게 책임을 안 지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어른 무슨 책임진다고?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 하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무과실 책임 아까 앞에서 한 거 있는데 법정 대리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냥. 이제 쉬는 시간 없어야 되겠네.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 자, 그 밑에 이제 판례 보기도 무과실 책임이라는 내용까지 판례 내용 그 내용입니다. 넘어가면 되고 옆에 가서 다음 페이지에 책임의 내용은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첫 번째로 줄 것이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 갑니다. 본인과 무권 대리인 사이의 효과인데 추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인하면은 본인이 책임지지만 추인하지 않으면은 추인 거절했다는 얘기야? 아무런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그래서 추인하지 않으면 바로 밑에 줄 사무관리 부당이득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대리권 정보의 주장 입증은 요거는 뭐 3월달에 한번 설명해드리고 하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바로 밑에 가서 단독행위 무권대리. 자, 이때까지 배운 게 뭡니까? 계약의 무권대리 배웠고 136조가 단독행위에도 무권대리가 적용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밑에 가서 법조문 보지 말고 밑에 가서 볼게요. 상대방 단독행위는 줄 긋고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대방 단독행위는 뭡니까? 무권대리 내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유효하게 될 여지가 없다는 거 줄 것이면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예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줄 거세요.
능동 대리인 경우에는 중요 대수가 있다 없다? 있고 다투지 않을 때 밑에 두 번째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다투지 않았을 때 능동 대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투지 않았을 때 무권 대리 내용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동의를 얻거나 다투지 않았을 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동의를 하거나 다투지 않은 경우 무권 대리 준용이 된다. 줄만 꺼놓고 한 번 나왔다. 딱 한 번 나왔다. 알겠죠? 단독경에 시험 잘 내야 안 내? 잘 안 냅니다. 계약에서 계약에 무권 대리 있으면 잘 묻지 136조는 묻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넘기면은 이제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시 포인트 잡아서 할게요. 포인트 잡아서. 왜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줄 거는 데는 어디 줄 건지 몰라. 근데 핵심이 뭐냐? 자, 협의 무권 대리는 뭔데? 대리권 수요도 없는데 팔아시켰죠? 네? 자, 이게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자, 첫 번째 본인이 뭐 할 수 있는데 추인이나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이 뭐 할 수 있는데 최고와 철회다.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철선. 최고는 뭘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할 수 있고. 이거 30회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뭐 있었을 때 추인 거절당했을 때 얘가 죽이러 가잖아. 135제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묻는데 상대방이 선택한다는 거 아시고 저기 있는 내용들 정리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 갑시다. 4번 문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로 한 계약을 대화 설명이다. 틀린 거. 자, 그래서 1번 맞습니까? 대리권도 없이 팔아시켰잖아. 그러면 뭐 본인이 추인이 없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130조 내용이었죠. 자, 2번 진짜 잘 나왔다고 그랬잖아. 예? 자, 상대방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본인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의 확답을 발자 주의해야 돼요.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죠. 그렇죠. 추인 거절로 본다. 131조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무권 대리 상대방 저기서 상대방 병이죠. 병.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으면 안 경우는 자 보세요. 이거잖아 이거. 대리권이 없으면 안 경우는 악이잖아. 안 경우는 이행책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이고 무과실도 물을 수 있다 있잖아. 그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물을 수 없답니다. 그럼 3번 틀렸죠? 4번 무권 추인입니다. 자,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 생기지만 자 133조라고 있죠. 자, 근데 추인은 무슨 효가 있다? 소급표가 있고 누구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권리 해하지 못한다. 아까 133조라고 했고요. 자, 5번은 어떻습니까? 철선! 안경은 처리할 수 없다. 했죠? 됐어요. 철선 잘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2번에 131조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가 있는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잘 나온다 그랬고 철선 잘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5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또 대리권이 없는 을이라 했으니까 무슨 대리 문제입니까? 무권 대리 문제다. 틀린 거. 1번은 무슨 상속입니까?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단독 상속 나오면은 중간에 요 당속 나왔죠? 줄 닦은 거 중간에 뭐야? 이게 뭐야? 그러면 지랄이야. 안 보고 맨 끝에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확인하면 돼. 자,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판례니까 외워야 되는 내용이야. 자, 그러면 맞습니까? 맞고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하는 경우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다. 맞고 2번 어떻습니까?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있답니다. 상대방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을도 되고 병도 되고 승계인 정도 된다 했잖아.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2번 틀리고 3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추인하여야 그 효과가 갑의 효력이 생긴다. 추인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 상대방이 안 때 생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4번 어떻습니까?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맞죠? 네, 됐고 그 다음에 5번 미성년자라면은 돼 안 돼? 우리가 제한능력자인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가 없다 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입니다. 2번. 자, 그래서 이제 뭐 5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여기까지 했고
자, 협의 문권 대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5페이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표현대리부터.